대통령 선거가 내일 실시됩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모두 290여 개 투표소에서 내일 오전 6시 일제히 투표가 시작됩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대선 후보들은 막판 유세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잠시 후인 오늘 자정까지만 가능합니다. 대선 후보들의 지역 관련 공약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빠졌습니다. 대부분의 대선 공약은 산업과 관광에만 집중돼 있을 뿐 지역의 아픈 역사에 대한 치유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사흘째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며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봄 운동회를 강행해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도 모두 290여 곳의 투표소가 설치된 가운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 각 캠프는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한 초등학교 체육관 외벽에 투표소 이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습니다. 안에서는 기표대를 설치하고 사무용품을 준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수 백열 6곳을 포함해 오늘 하루 전남 동부 지역에는 모두 290여 곳의 투표소가 설치됐고 각 읍면 동별 투표용지 배부 작업도 완료됐습니다. 이번 대선의 투표 마감 시각은 기존보다 2시간 늘어난 저녁 8시로 사전 투표와는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등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호를 표시하며 인증 사진을 찍는 건 가능하지만 기표소 안에서의 사진 촬영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한번 기표된 투표지는 교환이 안 되시기 때문에 투표지를 훼손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전남의 사전 투표율이 34%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전남 동부권의 표심은 향후 지역 정치판의 흐름을 예측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정당 지역위원회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오늘도 차량 유세와 휴대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표심 잡기 총력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당선자의 윤곽이 이르면 내일 밤 11시쯤 드러날 예정인 가운데 거문도 등 일부 섬 지역의 투표함은 자정쯤에나 개표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자정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오늘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부동표 확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장과 교차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유인물 살포와 금품 제공, 현수막 훼손 등을 집중 단속해 현장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내일은 19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동안 지역의 수건인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채택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요. 여전히 후보들의 공약에서는 빠진 채 대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최소리 기자입니다. 드디어 다가온 19대 대통령 선거. 그동안 각 후보들은 지역 실정에 맞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광양만권의 경우 대부분의 후보들이 산업과 관광 분야에 집중했고 지역의 오랜 아픔이라 할 수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여순사건 유족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공약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채택해 진실규명 등을 요구했지만 각 정당들이 내놓은 선거 공보 공약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희 유족중앙회에서 각 대선 캠프에 말하자면 공약으로 채택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 답변을 아직 못 들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기본법 등의 특별법이 공약되고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제주 4.3 사건과 맥을 같지 않은 여순사건 특별법은 계속 폐기돼 오다 지난달 국회에 다시 발의돼 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 동부권 피해 지역 6곳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여수에서만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앞으로 당선될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관심이 지역의 아픔까지 어루만질 수 있을지 지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대선 기간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 진영은 호남 지역을 찾아 열띤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두 당은 거리 유세에서 어떤 말들로 지지를 호소했는지 김윤 기자가 비교해봤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목포에서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단골 메뉴였습니다. 하지만 강조점은 달랐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김대중을 12번 언급하며 햇볕 정책 계승을,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을 3번만 언급하며 미래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 문재인이 호남과 함께 김대중 햇볕 정책 더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20년 새로운 먹거리 김대중 대통령처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김대중 정신이고 호남 정신 아니겠습니까? 적폐청산과 개파 패권을 두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핵파 패권주의는 나라를 분열시킵니다. 개파 패권주의는 상대를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라고 부릅니다. 한 손으로는 김대중 정신을 말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색깔론으로 보수표 받으려는 후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대리전도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상황론을 의식해서인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선거 초반 일찌감치 백의 종군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면은 어떠한 임명직 공직에 단연코 진출하지 않겠다는 것을.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사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박지원 대표를 향해 목포에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DJ 적자라고 함부로 이름을 팔고 다니시는 분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우리 호남을 편가르고 목포 시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부터 22일 동안 말과 말이 격하게 오갔던 대통령 선거운동. 그 결과는 바로 내일 드러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19대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위법행위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까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나 왜곡 보도행위 등을 조사한 결과 고발 3건과 과태료 4건, 경고 23건 등 모두 5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적발 사례 가운데 공표나 보도 전 홈페이지 미등록이 31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선거가 마무리될 때까지 여론조사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찰이 19대 대선에 맞춰 비상경비태세를 강화합니다. 일선경찰서는 내일 대선 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체 경찰 인력의 60%를 동원해 개표소와 투표함 회송 차량 경비에 나선다며 특히 투표소마다 순찰차를 배정해 선거질서 문란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전국 250여 곳의 개표소마다 경찰관을 배치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현장 지휘를 통해 공정한 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방침입니다. 지난 사전투표 때 좁은 기표란 때문에 적지 않은 시민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한 유권자는 기표를 잘못했다며 용지를 바꿔달라고 소란을 피우다 고소까지 당했죠. 투표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송정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입니다. 가로 10cm, 세로 28.5cm로 역대 대선 투표용지 가운데 가장 깁니다. 지난 대선에 비해 기표란이 0.3cm 줄어들면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던 유권자들은 투표에 애를 먹었습니다. 도장 찍을 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넘어가진 않았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찍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난 5일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 60대 유권자가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재발급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간 기표란 사이가 0.5cm 떨어져 있다며 다른 후보 기표란에 도장이 침범하지 않으면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은 지난 대선과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선거법이 완화돼
기표소와 투표소 내부만 아니면 선거 당일에도 특정 후보를 나타내는 포즈로 인증샷을 찍은 뒤 온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전투표 때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 아무 곳에 나가도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대선 당일에는 자신이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 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가시면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니 또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대선이어서 투표 시간도 지난 대선보다 2시간 연장된 저녁 8시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사흘째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낮 한때 순천과 여수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300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과 내일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황사는 변동성이 크다며 날씨 예보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여수의 한 초등학교가 운동회를 열어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았습니다. 여수 지역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오늘 오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 대기 조건이 나쁜 상황에서 운동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항의와 비난을 사는 등 물의를 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교육청의 지침상 주의보 수준은 예방책을 마련해 야외 활동이 가능하다며 전 학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1시간 단축 운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도 미세먼지 지수는 실시간으로 변해 학교 행사를 금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지침을 내려도 학교장의 재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부터 이어진 징검다리 연휴 기간 동안 여수와 순천 지역 방문객이 11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어제까지 닷새간 오동도에 14만 7천 명, 엑스포 해양공원에 13만 5천여 명 등 모두 58만 2천여 명이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순천시도 순천만 습지와 국가정원에 39만 명 등 모두 53만 명이 지역을 방문해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여수와 순천 지역에만 111만여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가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상승하는 하절기를 맞아 오존 경보제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광양 지역은 산단이 밀집해 있는 데다 교통량이 많아 오존 발생량이 증가 추세로 지난 2014년 3차례에 이어 지난해에는 4차례 오존 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연중 출입할 수 있는 연간 회원권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5,085명이 연간 회원권을 구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4,541명에 비해 10%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에 다양한 볼거리가 늘고 있고 연간 회원 가입 시 요금 혜택도 커 판매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